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효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 이사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9월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옴부즈만 설치 목적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옴부즈만 운영 성과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조사 실적은 총 37건입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35건에서 2건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처리 건수 37건 중 24건은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서로 이첩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한 해 동안 37건 중 실제 처리된 사안은 13건인 것입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35건 중 25건은 부서 이첩이 되어 실제 처리된 사안은 12건입니다. 물론 민원 접수 수가 늘어나는 게 결코 좋은 결과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한 해 우리 구에 접수되는 민원을 비롯해 갈등이 발생한 민원, 장기 민원 등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미미한 실적입니다. 국장님, 제도가 시행된 지 5년 차임에도 왜 이렇게 실적이 미미했습니까?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분들은 법률, 세무, 건축,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이신데 이분들을 모셔놓고 안건 7건을 처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이분들 전문가분들께도 신뢰입니다. 처리 건수의 심각성을 느끼셨다면 홍보비를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구민들께 알리실 방법을 강구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에 명시된 옴부즈만 직무 중 부서 자문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 자문 실적은 2023년 29건, 2024년 17건입니다. 자문 내용은 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도 있었으나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안에 대한 자문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옴부즈만 분들께서는 동작구청의 자문단 역할도 맡아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민원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조례에도 없는 부서 자문이라는 직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옴부즈만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옴부즈만의 고유 직무가 있는데도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셨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옴부즈만 설치 목적에 맞게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맨발 한국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제2차 정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맨발 한국길에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맨발 항토길에 설치된 세족대 의자입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족대 높이에 맞지 않는 의자였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세족대 의자를 새로 설치하신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맨발 항토길, 조성 당시부터 이용자 입장에서 계획했더라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설치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수도는 4개인데 공간이 충분함에도 왜 의자가 3개만 설치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의자 설치 위치가 애매하여 3개의 수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이용자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다면 이용자 편의에 맞게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왜 의자는 3개만 설치하였으며 위치는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마철 맨발 항토길 대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장마철 비가 내린 다음 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물 웅덩이가 파여 있거나 항토가 지러져 미끄럼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구민분들께서는 물 웅덩이를 피해가며 걷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5월에 장마철 대비 계획이 있는지 부서에 질의하였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부서는 안전을 위해 우기 사용 중단 조치와 우천 후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항토 추가 등 상시 유지 관리를 실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상시 유지 관리가 되었다고 보이십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는 부디 구민분들께서 여름철에도 맨발 항토길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장마철을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관련하여 맨발 항토길에 대한 장마철 대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 구정 질문에서 호우로 인한 항토 대량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마사토 혼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비용과 자원을 들여 조성하였고 구민분들께서도 자주 이용하시는 곳인 만큼 앞으로는 이용자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봐 주시길 바라며 곧 다가올 장마철 안전사고 및 항토 유실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에 대해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거리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가까우면 정지선을 보고 미처 멈추지 못할 경우 차량이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위험이 있어 일정 정도의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2024년 경찰청 교통노면 표시 설치 관리 업무 편남에도 횡단보도로부터 3m 이상 전방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 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정지선의 설치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소 2m, 최대 10m를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거리를 5m로 조정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해당 구간 내 대인사고가 감소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전부터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보행자 사고 위험이 있으니 이격 거리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부서에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하셨고 올해 들어서야 어린이 보호구역 5곳이 이격거리를 조성하실 예정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조정 예정인 어린이 보호원의 정지선 이격 대상지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건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을 기해야 하는 곳임에도 횡단보도와 정지선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 추진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격거리 조정은 경찰서 심의도 필요한 사항이라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더불어
동작구 내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횡단보도에 대한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추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적극 행정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것을 발굴하여 확대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향후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 계획과 제가 제안드린 의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구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행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성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잘 어우러진 우리 동작구의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림 의원입니다. 언제나 동작구민과 함께하는 박일하 구청장님, 그리고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늘 충실히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동작구의 많은 아이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구에서 마련해 주신 물놀이장을 통해 뜨거운 여름을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가운데 작년 신문 기사에도 나왔듯이 장애아동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장애아동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당시 내년을 약속하셨는데 그 내년이 올해가 됐고 올 8월 11일 우리 동작구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켜 책임을 다해 주신 박일하 구청장님과 체육정책과 공무원분들께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드리는 구정질문 2건을 통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다각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 2025년 예산은 분야별로 사회복지 4,977억 원 56.3%, 경제 61억 원 0.7%, 교육 134억 원 1.5%, 문화관광 177억 원 2%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통 문화관광 분야는 1% 내외가 일반적인데 2%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동작구가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행정을 펼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축제는 우리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소중한 자리로 무엇보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각 동축제, 전통시장 축제 등 다양한 축적 프로그램에 있어 축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행사들이 포함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유명 연예인 초청 등은 일시적으로 많은 인파를 모을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축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한정된 예산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7일 개최된 1억 2천만 원의 예산 2025 동직 미래과학 페스티벌과 매년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제3회 동작 청소년의 날 축제는 이번에 하나로 통합되어 과학체험과 놀이활동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축제로 기획되어 보조사업자로 공모하여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타이탄 로봇 및 열기구, 키자니아 부스, 에어바운스 등 많은 부대 시설과 대형 무대 공연에 집중이 되다 보니 축제의 규모에 비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역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청소년의 성장과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동작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동작구 청소년 축제가 진정한 청소년 성장의 장이자 지역사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단 이번 축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많은 축제들에 있어 본질에 충실한 행사 구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진정한 지역 공동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성 강화에 대한 실질적 개선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린 학습자로 불리우는 경계선 지능인의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로 지적장애 기준 70 이하에는 미치지 못해서 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학습, 사회 적응, 직업 생활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자체적 지원 체계가 미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들은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취업 및 직장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추정 비율은 13.6%로 2023년 기준 통계청 연령대별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20세에서 39세 경계선 지능 청년 인구 수는 약 290만 명으로 추정되고 적지 않은 수인데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이들의 복지 증진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인은 학교폭력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작년 2024년 10대 중고생 16명이 15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갈취한다거나 여성의 경우 성매매까지 이용당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 교육들이 있긴 하지만 단순 교육 과정이 대부분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까지 경계선 지능인 청년에 대한 취업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국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동작구의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실체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느린 학습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기대되는 동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초고속 시대에 조금은 느린 이웃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멈춰야 보이는 특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깨워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현행 행정제도로는 해결이 힘든 사각지대의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 표명 등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년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37건으로 부서 이송 처리 24건, 옴부즈만 직접 조사 처리 건은 13건으로 단순 처리 수치로만 볼 때는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민원의 대다수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주차, 청소, 소음 등 일반 민원으로 해당 부서에서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부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법률 간 충돌, 법정 미비 등 문제점으로 소관 부서에서 해결하기 힘든 고충 민원과 민원 해결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의 자문 요청에는 옴부즈만에서 직접 조사 검토하여 주민 민원 해소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지만의 조사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처분 등을 대상을 하고 있어 민원 처리 건수만으로 그 실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업무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고충 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보다 많은 구민과 직원이 업무지만 제도를 활용 후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옴부즈만 부서 자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문 불편은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현행 행정제도로는 해결이 힘든 사각지대의 고충 민원 등에 대해 옴부즈만의 법률 자문을 의뢰 해당 자문 내용을 근거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효숙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김효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맨발 황토길 운영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족장 의자 개수와 수도꼭지 개수가 안 맞는 것은 기설치된 세족장에 당초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는데 모양도 좋지 않고 불편하다는 위원님의 지적과 주민 의견이 많이 있어 이를 고정식 개비온 의자로 전면 교체하면서 이를 이용에 필요한 공간, 주민이 이용할 적정 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개수를 조정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려면 의자와 의자를 연결해서 장의자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주민들께서 의자를 넘어가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물 웅덩이는 반복된 이용으로 황토가 단단해지는 답압 현상으로 부피가 줄어들어 낮아진 공간에 물이 고이고 빠지지 않아 생긴 것으로 이 부분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한 건식 방식으로 원상 회복하겠으며 이후 다른 황토길에 같은 현상이 나타나도 동일 방식을 적용해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8기에 들어서 국민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는 데 일조하고자 맨발의 동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맨발 황토길 사업으로 24년 말 현재 총 11개소의 황토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황토길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93%로 매우 높아 올해도 2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황토길은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구는 동장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동에서는 황토 보충, 세족장 청소, 낙엽 정리 등 일상관리를 담당하고 공원녹지과는 황토길 조성은 물론 부대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수행하는 이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 안내판, 황토 보관함, 청소도구 거치대 등 부대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황토길마다 2명의 관리인을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원하시는 바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례가 습식, 건식, 황토길 병행 조성입니다. 황토길 조성 방식은 크게 황토만 사용하는 습식과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건식으로 나뉘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주민마다 선호하는 방식도 달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습식을 좋아하는 주민분이 건식 황토길에 물을 뿌려 질퍽하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건식을 선호하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기존 황토길을 건식으로 관리하되 황토길 한켠에 습식 황토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대방공원에 있는 황토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황토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장마기간 대비 방수포를 자체 제작하여 두었으며 우천시 황토 유실을 예방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황토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찬교입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는 운전자의 시인성이 개선되고 보행 공간이 확보되어 보행자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총 5개소에 대하여 횡단보도 정지선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하여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를 위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서에 규제심의 요청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노후 포장도로 정비 공사 시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설권에 대해 경찰서와 사전 협의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동작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단추회의권을 상정합니다. 당초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구정 질문을 오늘 하루로 마치고 근본 정례 회기를 이를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동작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